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불안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미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죠. 대부분의 나스닥 기반의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일부 관련주가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대로 강세를 유지해줬죠. 오늘 거래소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오후장에 기관이 매도로 틀었고요. 다만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조금 키워내면서 지수도 강보합으로 올려 세우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을 하고 엔터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 힘을 내줬습니다. 0.27%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매크로의 악재가 이제는 제한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김민기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만 해도 시장이 조금 높은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이는 건지 앞으로의 시장 향방은 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익 욕구를 키우고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누군가는 또 사고 싶어하는 욕구, 그 둘이 상충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좀 받쳐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지금 미국 부채 한도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오늘 중국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네.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경제 지표들이 지금 좋게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오늘 특히나 이제 항생이라던가 중국 증시가 좀 빠지면서 좀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했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어쨌든 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미국 산업 생산과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경기 둔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이 확실히 불확실한 건 맞고요. 일단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협상이 된다고 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화당의 요구대로 재정 지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미국의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관련 물러설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일단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현재 트럼프밖에 좀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일단 도덕적인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번에 이런 부채 한도 협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서 좀 여론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네. 현재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재정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미국에서는 확실히 좀 그런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자리 감소 등의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일치된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과 더 자세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키워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실적 호조 랠리에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 4조 시대가 열릴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또 앞서서 미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국내 또 자동차주의 향방은 어떨지 또 반도체의 향방은 어떨지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터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의 빅4사가 연이은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방송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JYP가 시간 외 상한가 간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엔터 4사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많이 요즘에 좀 네. 좋은 아이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PB님은 딱 최애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에 4세대 아이돌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뉴진스나 아우. 르세라핌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쪽을 좋아하십니다. K-팝의 대전성기라서 좀 누구나 최애 아이돌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인기를 타고 엔터주가 신흥 강자,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PB님은 엔터주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터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엔터, 빅 4사들이 일단 모두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IP 활용은 하이브리드 페이트로 먼저 진행되었는데 BTS라는 범세계적 IP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터 산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현재 엔터 빅4사의 시가총액 합이 20조 원 수준에 달하는데 방산 6사 시총합이 20조고 조선 6사 시총합이 30조임을 고려해보면 엔터주가 하나의 대형 섹터로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자금의 유입이 수월해짐을 뜻하고 좋은 이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쉽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한 아티스트들의 음반 발매나 공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성을 엔터사들 모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JYP를 통해서 설명해 보자면 일단 JYP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활동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 일본 쪽에서도 순매출이 90억 가량 인식되면서 컨센을 상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JYP가 2022년도에 설립한 자사몰 JYP 360가 성적이 좋았고 16%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굿즈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분기에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하고 투어 일정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월드 투어가 보통의 규모가 아니거든요. 보통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때 스타디움급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게 상징성이 꽤나 큰데 네. 이번 트와이스의 투어 일정을 살펴보면 스타디움급 공연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미국에서 8만 명이 수용 가능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의 경우에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와이스가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고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뭐 지난번 월드 투어 파트 1에 이어서 지난달 파트 2가 또 발표되었는데 북미나 미국처럼 모객 규모가 큰 공연장들은 아니지만 영국과 파리 그리고 뭐 독일 등 이렇게 유럽을 대표하는 공연장들을 잡았고 특히 마지막 공연 일정인 필리핀의 경우에 필리핀 아레나돔이라고 해서 5만 5천 명이 수용 가능한 대규모 공연장을 잡으면서 파트 2 또한 모객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JYP의 선정과 함께 YG와 SM, 하이브 모두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엔터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하이브를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JYP, 트와이스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JYP가 급등이 나와서 오늘 엔터주에 대한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는데 4사 모두 연간으로 뭐 이익이 모두 고성장할 수 있다.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한 자질을 또 완료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4사 모두 정말 고성장이 가능하게 될지 또 주가도 함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JYP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250% 이상 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커질 만한 그런 가격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에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 그런 것도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커지는 부분들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조정이 깊은 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 우려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라던가 이런 쪽이 지금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분기 그리고 3분기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활동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한 지금 어쨌든 뭐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IP를 가지고서 돈을 벌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어쨌든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PB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엔터주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정을 기다리고 나서 매수를 해볼까요? 물론 지금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조정이 되게 길거나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좀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시겠어요? JYP? 저는 개인적으로는 JYP와 하이브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브를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그 BTS의 군입대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향후 2025년도에 완전체 BTS IP가 돌아온다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JYP의 경우에는 당장 2분기 호시적과 올해 말에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뭐 월드 투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JYP까지 찝어주셨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동차주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삼성과 테슬라 이슈도 있죠. 앞서서 뭐 엔터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기세가 좋았던 자동차주도 주도주의 자리를 좀 굳힐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상황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자동차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쪽에다가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실제로 인도 쪽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SL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조금 웃긴 게 같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어떤 종목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좀 종목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자동차가 주도를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종목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분기 때 2차 전지들이 랠리를 펼쳤다고 한다면 이제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적이 어떠한 종목이 더 잘 나올 수 있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까지 실적 모멘텀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어떠한 종목들이 같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더 실적을 더 잘 낼 수 있고 주가 뭐 앞으로 추가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을 어떠한 종목이 더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옥설 가리기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내는 대로 연이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서현이화가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내고 시간외거래에서 거의 상한가를 갔지만 본장에서는 좀 크게 오르지 못했고 예전에 본부장님이 SL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SL이나 뭐 SJM 홀딩스, 화천기계 정도가 급등을 좀 지켜냈습니다. 이게 부품주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라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성장세, 서프라이즈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완전 좀 깜짝 실적과 다름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완성차 업체 호시적이 계속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중소형 부품 업체들의 1분기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이 무려 689% 증가했거든요. 이러한 실적이 굉장히 좀 깜짝 실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꾸준하게 이런 추이를 보여줄 거라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 증가가 부품 업체들에게 분명히 전가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알짜 기업들을 좀 찾아서 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알짜 기업을 잘 옥석가리기 해봐야 된다. 어떤 기업이 실적을 잘 이어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일치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바닥론이 또 솔솔 나오고 있죠.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4%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밑에 단의 소부장주들은 아직 큰 힘을 못 보여줬거든요. 소부장주들도 함께 탄력을 받아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반도체 섹터들도 좀 약간 특이한 게 지금 종목별로 움직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것도 지금 섹터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단 출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부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랠리 때도 그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특히나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도 좋게 흘러갔고요. 네. 그리고 어제 사실 미증시가 반도체, 그러니까 나스닥 중심의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 하반기에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앞으로 이제 D램을, 그러니까 GPU에다가 직접 웨이퍼에다가 붙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GPU가 AI 관련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GPU가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웨이퍼에다가 직접 붙이는 방식의 그런 TC 본딩 장비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AI 반도체 관련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모아 가셔야 되는 단계다. 그리고 저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단계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모아가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보고 지금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도체 오늘 훈풍을 준 미국장의 이슈가 일단은 낸드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 기업들이 또 합병을 한다는 이슈죠. 낸드 시장에서 지금 삼성이 1위고 하이닉스가 3위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합병 소식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석에서는 오히려 이게 시장 경쟁을 완화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합병 이슈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호재를 주는 이슈인가요? 일단은 지금 키옥시와 웨스턴 디지털이 좀 합병 이슈가 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현재 18%와 13%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 31%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1위인 삼성전자가 33.4% 정도니까 거의 이제 좀 위협이 되는 수준인데, 이러한 위기가 조금 위기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그간의 손실을 좀 만회하기 위한 감산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감산이 시행하게 되면 삼성전자라는 대형 업체가 감산이 시작되게 되는 이런 메모리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효과는 하반기부터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다 하반기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라고 한다면 3분기나 4분기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하실까요? 본격적인 모멘텀은 네. 한 4분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좀 슬슬 올라가다가 4분기에 터질 것이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모아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봐도 될지 3분기에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충분히 지금 근데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 업황의 반등에 대해서는 3분기나 4분기, 하반기 쪽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 짜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가 올라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거래재개 첫날 급등했다가 음봉 마감한 대한전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폴더블폰 테마주가 강세였는데 그중에 KH바텍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결국 상한가 도달한 미래생명자원,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대한전선이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2년 만에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달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대한전선은 투자해봐도 괜찮겠다,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 긴 윗꼬리를 보고도, 이 거래 정지의 큰 변동성을 보고도 예스입니까?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좀 차트를 줄여서 크게 보면요.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지금 어쨌든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오늘의 이 윗꼬리의 의미가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 떠나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누군가가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거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본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북미 시장 공략을 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 잘 실적으로 숫자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추가로 저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주가에 이제 선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것이다. 물론 저 윗꼬리 차익 매물이 어쨌든 차익 매물하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 다시 들어올 건데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주가는 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켜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오늘을 더 초과를 해서 더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길게 보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비님도 나갈 사람보다는 좀 들어올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대한전선을 계속 괴롭히던 게 바로 실적이었거든요. 대한전선은 계속 신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 작년 말에도 일단은 지금 HBDC라고 해서 초고압 직류 송전 육상 케이블 시스템에 대해서 공인 인증을 받아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이 인증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별도의 추가 테스트 없이 수치 및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은 인증을 받았는데 일단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좀 송전 거리에 제약이 없는 시장이라서 장거리 대규모 송전의 핵심 기술로 뽑히고 있고 국가 간 전력망 연계나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활동 확대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해저 케이블 신사업 등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못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 무려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현재 계속 수주 잔고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한전선의 경우에 워낙 변동성이 심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생각돼서 예스라고 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겠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반등 가는 걸 보고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한전선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그중에 KH바텍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최근에 우상향을 이어갔는데 이 기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KH바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두 분 다 예스입니다.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신 건가요? 일단 그 지금 구글 쪽에서도 이제 폴더블폰 시장 이런 것들에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제도 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어제는 사실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뭘 한다. 예를 들면 로봇에 투자한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뤄냈죠.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 뭘 한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일론 머스크랑 만났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듯이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뉴스와 이슈에 지금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과 어쨌든 그런 대립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뭐 물론 이 KH바텍이 삼성전자에 대한 힌지를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글이랑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이 폴더블폰 이쪽에 뛰어든다, 애플이랑 같이 뛰어든다고 했을 때, 그럼 이쪽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폴더블폰 관련해서 힌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FPCB 관련주들 그리고 PI 관련주들 이런 소재주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힌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만 힌지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폴더블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FPCB 같은 경우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자동차랑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지금 LG 이노텍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지금 폴더블폰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이슈로 아이폰 이슈 나올 때마다 LG 이노텍이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실 자동차 전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뭐 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LG 이노텍 얘기가 나와서 네. 이거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물론 폴더블폰도 보셔야 되지만 결국엔 FPCB 기판 저는 기판 쪽 그리고 자동차 전장 그리고
LG노텍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FC BGA라고 자동차 전장과 기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엮여서 수레바퀴 엮이듯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폰이 폴더블 폰을 진출을 한다, 폴더블 관련 쪽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물론 뭐 힌지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FPCB라든가 지금 LG노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모듈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반도체와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H 바텍도 좋지만 모멘텀이 풍부한 LG노텍을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이폰을 좀 쓰는 입장으로 애플의 폴더블 폰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KH바텍이 삼성과 거래하고 있어서 뭐 애플이나 구글에게는 아직 납품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던데 이러한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KH바텍이 톡톡히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폴더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삼성전자가 폴더블 시장을 열었지만 지금 작년에 폴더블 모델이 전 세계 19개에서 올해 37개로 증가가 됩니다. 이 정도로 폴더블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삼성 또한 지금 폴더블 시장을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메인 폼팩터로 언젠가 나아가게 될 폴더블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Z 폴드와 플립 모델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KH바텍과 연관된 것은 힌지가 있는데요. 원래 힌지를 U자형 힌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U자형 힌지라는 것은 액정과 액정이 좀 맞닿아 있기가 좀 힘든 모양이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좀 액정 사이가 뜬다는 문제가 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좀 계속 주름이 생기는 거였는데 이를 지금 물방울 모양의 힌지를 교체를 하면서 KH바텍에게 이 제공하는 단가가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고성장이 좀 예상되고요. 이게 결국 시장이 계속 심화되고 경쟁이 계속 많아질수록 KH바텍이 요구하는 좀 고부가 가치의 기업 그런 소재들, 그런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익성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관련주들 세경하이테크, 파이nem텍 같은 종목들 다 잘 갔죠. 두 분 다 이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 분 다 예스로 일치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흑해 곡물 협상 데드라인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거래에 대해서 더 이상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투자해봐도 될지 미래생명자원 한번 의견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은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급등하기 전에 잡기도 힘들고 다만 협상 계획이 없다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협상이 이제 당장 모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안 하겠다, 네. 협상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테마성이 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곡물 섹터에 대한 투자를 좀 권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최근에 계속 식량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이 계속 좀 곡물 수입을 좀 감축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서로 좀 거래를 안 하고 각자의 우방국하고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내수 시장에만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곡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테마성이 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신규 접근을 좀 권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노라고 선택했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이슈는 있지만 너무나 뭐 테마성이 짙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스를 주셨는데 네. 이러한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좀 더 타고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평소 같았으면 노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좀 강한 섹터들만 강하게 가기 때문에 예전에 작년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있었을 때 이 미래생명 자원이라는 종목이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폭염이 예상된다고 얘기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적으로 뭐 장기화되면서 그쪽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고민해봤을 때 식량에 대한 가격, 곡물 그리고 이런 비료 가격들이 지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와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당연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앞으로 폭염이라던가 이런 이슈들,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비중 자체를 조절을 하시면서 좀 짧게 대응하시고 비중도 작게 해가지고 좀 짧게 치고 나오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나는 가치 투자를 위해서 나는 길게 보겠다 하시면 좀 그거는 노른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건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도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점에서 잘못 대응하셔가지고 오히려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하셔서 짧게 대응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약간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좀 이러한 취지로 좀 예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 외에서도 뭐 사조 동아원이나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이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기 PB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